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4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많은데 뭐가 문제? 울산 번영로 두산이부 마이너스 42%, 8.6억이 5억으로 심지어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아졌습니다. 문수로 아이파크 마이너스 42%, 14.6억이 9억으로 부자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근로자 1인당 평균 소득 2020년 기준인데요. 울산이 4,340만원. 세종 공무원 많아서 제외하고 일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서울 다음이더라. 서울하고 맞짱 뜨는 동네가 울산이더라. 굉장합니다. 서울 집값, 울산 집값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울산 사람들 살만하더라. 연령대별 분포를 2020년 자료를 한번 통해 살펴보면요. 이 자료는 통계청 자료 가공한 것으로 네이버 블로그 RES 2018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통계청 자료 찾으려고 하다가 굳이 이렇게 잘 가공된 자료가 있어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연령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연령대가 40대 후반, 50대. 야, 이때 한창 돈 많이 쓸 때인데요. 자녀들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돈 많이 쓸 때입니다. 네, 이 연령대가 가장 인구가 50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더라. 저의 의견이 아니고 요 블로거의 의견입니다. 인구 감소율이 울산이 가장 높았다. 그 중에 15세에서 29세 전출자 수가 높았던 지역이다. 이거 한창 젊은 사람들 일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다 나갑니다. 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25세에서 34세 연령대는 전국 평균 이하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 젊은 층 소득, 젊은 층이 돈 잘 벌어야 되는데 젊은 층 소득이 예전 같지 않더라. 기득권층, 나이 많은 연령대,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의 소득은 좀 높아져 있지만 젊은 사람의 소득이 높지 않은 것이 울산 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005년도 뉴스 자료까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2005년도 당시에만 해도 울산 인구 30대, 40대가 가장 많았어요.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났죠. 1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30대, 40대 요 연령대 인구가 가장 많았던 것이 밀려났죠. 고령화가 느껴지시나요? 네. 이때 당시만 해도 30, 40대 인구가 가장 많았고, 인구는 뭐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은 지금 뭐 어느 시도할 것 없이 다 비슷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소득, 이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고 추후에 집값을 떠받쳐줘야 되는데, 추후에 집값을 떠받쳐줄 사람들이 없더라. 요건 지난주 자료 울산 마이너스 0.52, 마이너스 0.69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53, 마이너스 0.69. 낙폭을 조금 키웠다. 매매 가격 낙폭을 조금 더 키웠다. 하지만 세종시 마이너스 1.52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세종시 한 주 떨어지는 거나 울산 한 달 동안 떨어지는 거나 뭐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의 느낌입니다. 피해가지 없더라. 소득 수준이 서울 정도의 수준이죠. 서울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지죠. 울산도 많이 오른 집값 많이 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울산이 매수 심리가 영 붙지를 않아요. 보니까 매수 심리 표를 제가 붙이지는 않았지만 매수세가 전국적으로 없는 가운데 울산도 피해가지는 못하더라. 매물은 최고점 대비 한 10% 정도 줄었어요. 모든 광역시가 이 현상 거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 증가세 3,767 뭐 몇 개 되지도 않아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2020년에 파란색 가장 매물이 적었을 때와 비교하면 10배예요. 10배. 인구 100만의 도시는 이거 소화해내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100만의 도시, 200만의 도시 소득 수준은 비슷하지만 인구 1000만의 도시와 인구 100만의 도시는 차이가 있더라. 하긴 서울도 지금 인구 950만도 무너진 지가 좀 지났죠. 월세 물량도 한창 적을 때는 400건대에 있던 것이 지금 1700건이니까요. 4배 정도 늘었어요. 근래 들어서 월세 물량의 증가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5,400건, 연초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모습입니다. 아파트 거래량 지금 규제 해제되고 나면 규제 해제 효과 한 3개월 정도 가요. 470건대 거래에서 550건대 뭐 이 정도 나오니까 거래량 20% 증가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효과가 사라지는데요. 그 효과가 사라질 때쯤에 내년에 여러 가지 정부 대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거래 비율은 좀 20% 이상이면 조금 높게 보는 편이에요. 가장 최근 토요일 자료입니다. 토요일 자료 3페이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대연 더샵 68제곱미터 가격이
7억 8천까지 갔던 것이 5억 3천, 거의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하나꿈에 그린 1단지 거의 30% 가까이 하락했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으면은 그 돈을 다 쟁여두느냐? 아니면 소득에 걸맞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구당 저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울산에 가니까 뭐 아마 그분이 스쿼시를 치셨지 싶은데 스쿼시를 하셨을려나 테니스를 하셨을려나 모르겠는데 가니까 식사 대접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다르더라. 울산 남다른 동네잖아요. 만원짜리 동네 똥개도 만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이 전세 보증금을 떨어지는 게 억 단위로 막 떨어지는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내 주머니 돈이 없어요. 동네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녔다고 하는데 내 주머니 돈이 없는 이런 사태들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편은 시장 강변 25% 정도 하락했고요. 나머지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20% 하락은 요즘에 별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꼭 울산에서 내가 집을 사야 한다면 지금 분위기라면 30%. 근데 한 3, 4개월만 지나도 40% 하락하는 물건들도 많이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날 거래도 가격은 25%, 10% 가격 낮은 것도 많이 빠져요. 보면 1억 8천까지 갔던 것이 1억 3,500만원 수준으로 4,500만원 빠지면 이것도 거의 한 30% 가까이 빠지죠. 이거 공시지가 1억 미만 울산에 몰려가자, 울산으로 몰려가자, 거기 소득도 많은 도시 이러면서 막 몰려왔어요. 제가 인구수 대비 아파트 수 울산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지 싶은데 좀 과공급이 있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소득 대비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도시인데 많이 가격 낮은 부분들도 같이 빠지는 거. 그 다음 날은 제가 8개 거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금요일 날 거래 신고된 걸 가지고 왔는데 이날 거래 신고가 8건 뿐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게 3억. 고점 4억 갔던 게 3억으로 떨어진다. 그럼 한창 때 전세가는 4억 1천이었어요. 전세가 4억짜리 아파트가 역전세라고 이런 거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 못했을 거예요. 과거에는 2억짜리 미만 아파트, 여기 명천동 파크 OCO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 2억 5천, 매매 가격 2억 3천. 뭐 2억짜리 아파트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현상이었는데 이거 삼산현대 31평형 4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억 6천으로 거의 40% 가까이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아파트의 최고 전세 가격은 3억 3천이었어요. 3억 3천. 그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 위기는 모든 지역이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다만 속도가 누가 빠르냐 느리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가격 낮은 것들 1억 미만 투자했던 사람들 와 진짜 심하죠. 1억을 가지고 10채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집마다 1,000만원씩만 들이고 거기에다가 인테리어 한 1,000만원만 해가지고 이거 비싸게 전세 놓으면 된다 라고 해서 들어갔던 사람들 이거 한 방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우습게 빠지잖아요. 와 이거 만만하게 보고 들어갔다 1억 가지고 재미 보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진짜 된통 당하네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요거는 목요일자 자료입니다. 울산 번영로 두산 2부 가격 8억 6천까지 갔던 것이 이 40% 가까이 하락해서 5억. 울산 송정 한라비발디 캠퍼스 20% 정도 하락해서 4억 9천. 매매가 전세가 큰 차이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목으로 요걸 붙여봤었는데요. 울산 번영로 두산 2부 매매가 5억, 한창 때 전세가 5억. 지금은 현재 전세가는 3억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 그에 걸맞게 매매 가격도 떨어지는 게 맞겠죠. 울산 호수공원 대명 루첸 아파트 가격 30% 정도 하락했고요. 매매가 전세가 맞닿는 현상들 무지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가 많이 받아놨었죠? 그거 받아놓은 돈 내 돈 아니에요. 임차인한테 잠시 빌린 돈일 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떨어졌나 보니까 8억 6천이 된 것이 5억 수준까지 왔다. 그러면 이 가격을 다시 쭉 한번 따라가 보면은 가격이 2019년 하반기 정도 수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끝일 것이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봉쌍용내가 고점 대비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매매가 전세가 큰 차이였고요. 이페렌트장 울산역 어반스퀘어 22년식 아파트도 팔아요. 이거 세금도 내야 되죠. 근데 손해보고 팔면 세금 안 내도 되죠. 고점 대비 25%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좀 의외죠. 언양읍 좀 의외의 현상들도 나타나고 가격 상단 부분, 하단 부분 좀 중간이 좀 많이 무너지는 많이 거래가 없는 모습. 문수로 2차 아이파크 2단지
평형별로 타입별로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거의 한창 많이 올랐던 거, 더 많이 가파르게 올랐던 거, 더 많이 빠지는 데나 거의 14억까지 갔던 물건 전세 가격이 8억 5천, 최근 전세 가격이 또 8억이에요. 근데 매매가가 9억이에요. 이 전세 사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전세 살고 있다가 갑자기 집주인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이런 대격변기, 자산시장의 대격변기에는 뭐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요. 자, 나머지 가격들도 보시면 고점 대비 거의 30%씩 빠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대현드샵 25% 정도, 울산 번영 두산 리뷰 요 가격도 많이 빠졌죠. 거의 40% 가까이 빠지는 거래도 띄엄띄엄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한창 때 가격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너무했어요. 제가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다고 매일같이 나발을 부르고 있는데 2022년 5월 달에 14억을 주고 샀다? 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 순식간에 돈이 몇 억씩, 물론 18층과 4층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층수 차이가 이 가격 5억의 차이까지 만들어내진 않거든요. 물론 뭐 가격 한창 때 나는 8억 6천에 사서 9억에 파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동안 내가 생각했을 때 집값이 4억 5억 올랐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내 돈인가 생각했었는데 내 돈이 아니더라. 자, 그 다음 날짜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은 이제 예산일이 되었고, 매매가, 전세가, 우정혁신도시 2차 동원 로얄듀크, 울산 번영로 두산이부. 돈 잘 벌고 돈 잘 쓰는 사람들, 이번에 그 대가는 이번에 치른 것 같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 그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네요. 이 비싼 아파트가 역전세가 날 줄이야. 들어가는 사람들도 비싼 아파트들의 전세가율은 많으면 60%거든요. 또 더 비싼 아파트 10억을 넘어가는 아파트가 되면 전세가율이 50%고 한 8억에서 10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도 전세가율 60%, 낮으면 5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매매가와 전세가와 같아질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돈 써버린 사람, 아니면 울산에서 재미를 보고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부산 쪽에 원정 투자를 해서 2개, 3개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번 시장에서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할 수가 없겠더라. 부산도 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도 부산은 울산보다는 잘 버티고 있었는데 울산보다 더 가파르게 무너져요. 왜 그렇게 가파르게 무너지느냐? 전세 물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임대 물량, 인구 수당이나 뭐 이런 걸로 해봤을 때 부산이 압도적인 1위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무너지지 않는다 이야기했지만 인천과 경기도가 가파르게 무너지니까 서울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형국을 보이잖아요. 울산, 부산, 경남 똘똘 뭉쳐서 같이 잘 나갈 것처럼 하지만 어느 지역이 하나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 왜? 서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 네, 그런 관계들.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101제곱미터 7억까지 갔던 것이 많이 빠졌다. 4억까지. 네, 거의 40% 하락도 울산도 예외는 아니더라. 피해가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건당 거래대금이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납니다. 보통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도 올라가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건당 거래대금이 올라가면서 그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격들 30% 40% 하락하는 거 보니까 당장에 막 눈이 뒤집어집니다. 막 마음이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런 현상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가격대별 거래량 1000건을 돌파하는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규제지역 해제하고 나서도 웬걸 500건대 거래량에 머무르더라. 1000건 넘는 거래량 뚫고 올라갈 때 천천히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비중 60%고요. 6억 이상, 요거 늘 제가 말씀드리죠. 부자들이 공격적으로 달라질 때 그때 해도 늦지 않겠더라. 한 달, 2달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지각비 조금 내면 되지 굳이 비싼 가격에 덥석덥석 잡을 필요는 없겠더라. 분양권 거래량 규제 해제되면 나타나는 현상, 분양권 거래량이 늘어난다. 건설사들 죽겠다고 아우성이었잖아요. 규제지역 해제해달라고 아우성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더 많이 분양해서 더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결국 그 부담들은 누가 지게 된다? 울산 시민들이 다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형국.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 분양권 거래량은 직거래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면 양호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분양권 가격 2억 정도 빠지는 것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직도 고점을 잡는 분들 안 계시겠죠. 네, 울산 GLC도 계속 거래가 많습니다. 1단지, 2단지. 제가 세대수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나마 규제가 해제되니까
이렇게 거래가 많이 나타났지, 울산도 규제 해제되기 전에는 이렇게 대량으로 거래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아파트 전세 거래량 계속 줄어드는 형국. 네. 지금 가을장에 거래량이 많이 살아나줘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고 매물만 저 한창 때 대비, 저점 대비 그 10배 가까이 올라갔으니까요. 아까 매매 가격 다뤄드리면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이 차이를 말씀드렸었는데, 돌려줘야 되는 돈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표시를 해드리는데요. 억 단위로 돌려줘야 되는 돌 계속 많더라. 비싼 아파트일수록 더 많이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돈이 없어가지고 분쟁이 많이 있죠. 요 자료는, 전세 자료는 지금 이번 주 화요일날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 30건 정도 되니까 다양한 가격대별로 전세 가격이 기본적으로 1억 정도씩은 다 빠지고 있구나라는 그 큰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존에 3억 가던 전세가 막 1억대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요 4억 5천까지 같은 전세가 1억 5천? 이거 좀 지나치게 많이 빠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요 정도 되면 한창 때 4억 5천까지 갔으면 지금 한 2억대 거래, 요 정도는 좀 양호해 보이는데 1억 5천 조금 예외스럽기는 합니다. 전세 월세 비중은 한 1.4대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 월세가 더 싸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영끌,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큰 위기가 오고 있는 듯한 느낌. 2019년 전세 가격과 지금 전세 가격이 비슷한 그런 모습이고요. 저거는 내년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 어제 한은 총재가 말씀하셨죠. 내년 1월 달에 당장 금리 올릴 거라고 이런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금리가 오르는 이상, 그리고 금리가 올라서 바로 수직 하락하지 않겠죠. 그것도 아마 어느 정도 고점인 상태에서 금리가 머무르는 상태라면 이 위기는 쉽게 진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4억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고가의 아파트들도 벽에 내기가 힘들겠구나. 높은 전세 가격을 받고 있어야지 높은 집값을 유지하는데, 전세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으로 가니까 매매 가격도 당연히 그 뒤를 따르는 수순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은 예년보다 계속 많은 상태. 월세 평균 지난주에도 한번 짚어드렸죠. 이제 월세도 정점을 찍었겠구나. 이 무한정 오른다고 언론에서는 한창 부추기고, 월세 가격 부담스럽지? 그러면 집사. 이런 뉘앙스로 계속 말했는데, 월세 가격도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정점을 찍고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 그러면서 서서히 월세 가격도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임대 거래량, 가을의 전설, 겨울의 전설, 이런 것은 보이지 않더라. 그냥 쭉 흘러내린다. 산타랠리 아니면 사탄랠리. 요즘 사탄랠리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구나.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